네, 저희가 앞서 국내외 이슈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우리 증시에 오늘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일 텐데요. 그에 대해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MTN 김종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김종희 의원님 여기 계시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9월 들어서 6%나 빠졌고 또 3분기에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첫 분기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금 가격뿐만 아니라 뭐 유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품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함께 달러 강세라고 보여지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달러 강세는 거의 뭐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3년 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좀처럼 상승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지금 QE가 멈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QE를 멈추게 되면 추가적으로 달러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달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러의 수급 요인상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대부분의 통화들은 아직도 공급을 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속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금 스팟 가격은 최근에 1200달러 초반대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금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가격의 추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 강세를 통한 미국의 물가 안정, 또 인플레 안정에 따라서 금에 대한 해지 수요와 또 실물 수요인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 관련주와 광산주들의 최근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폭락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내에서 또 엑슨모빌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세였고요. 또 브라질 관련 종목군 페트로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변동성이 큰 양상이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 ETF는 오늘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연결해보자면 정유주를 비롯한 석유화학주들, 또 철강주를 비롯한 비철금속 관련주에 대해서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황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나 상품주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시장이 큰 변동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속에서 금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국내 시장 정유주 그리고 철강 섹터도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준 씨 이제 또 애플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또 17일인가요? 중국에서 또 애플이 판매가 된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네, 맞습니다. 10일부터 일단 예약 판매에 들어가게 네. 되고요. 중국 내 통신 3사를 통해서 애플의 아이폰 6가 17일부터 공식 발매될 것이다라는 네. 소식이 애플로부터 공식적으로 전해졌어요. 네, 그렇다면 중국 시장에 나간다라는 소식은 결국 애플의 부품주들도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우리 증시에서도 이게 반영이 될까요? 역으로 봐야 되겠죠. 아이폰의 판매량이 2억 대가 넘어설 것이다. 아이폰 6의 판매량이 2억 대를 예상한 것은 중국을 예상하지 않고 2억 대를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많이 팔릴 거야가 이미 선반영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애플의 주가도 중국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폭의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제품 발표 이후의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박스권 안의 정체가 다시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판매량 최고,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의 진출 확정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증가도 미온적이고 추가적으로 박스권 돌파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이미 충분히 선반영되었다는 측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내 SK하이닉스나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애플 아이폰 6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죠. TV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 시장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연결돼 있어서 아이폰 빠진다고 해서 실적 자체가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이 시장 상황 자체는 아이폰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좋은 상황을 생각해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애플에서 이 네. 출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관련주들에도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다소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여전히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응해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1일 이제 10월 증시가 또 시작을 합니다. 10월 증시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2000선 이탈할 것이다. 뭐 저점으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뭐 G2 국가 움직임, 외국인의 수급, 달러 강세 속에서 10월 증시 김 의원님의 전망은 어떤가요? 증권사들의 시각은 중립적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오히려 더 많았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데 한 두 군데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 먼저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내적으로 실적이 여전히 4분기에도 하향될 것이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은 업종별로 지금 연초 대비 업종별 순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 하향되면서 IT 하드웨어의 실적이 가장 많이 하향되고 있고요. 에너지와 조선업종, 자동차 부품업종도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향이 4분기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는 시장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미국 시장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좋아 보이죠? 전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는 정말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단기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크본드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벤처 지수는 저점에 저점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 연중 저점을 다시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30개 종목인 다우 30종목, 그다음에 S&P 500 종목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지수가 그렇게 안 나빠 보이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도 뭐 몇천 개, 몇만 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는 급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살펴봤다시피 미국 시장 내에서도 에너지 섹터나 아니면 광산 관련 섹터들의 종목군들은 지수와는 전혀 다르게 계속 신저가를 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권 차별화가 미국 시장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10월 달에 지수에 대한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10월 증시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연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게 되면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가 월 초에 강세를 보이다가 월 후반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월 초반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뭐 배당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경기 민감주의 트레이딩 전략 자체가 10월 전략에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이 미국의 QE 이것이 종료되었을 때 시장 분위기나 달러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증시 전반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전해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별 접근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슈 분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시장 대응 전략으로 넘어갑니다.